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미증시 상관없이 일단 내가 갈 길 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바닥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조정 왔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떤 조언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와에 대한 이 비교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은 그동안에 학습 효과가 있었죠. 미국 그쵸.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, 올해 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디커플의 양상이 좀 명확했어요. 미국 증시가 굉장히 고공의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던 그런 와중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최하위권에서 주가 흐름들을 좀 이어갔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수급의 정체성 내지는 아직 명확하게 추세를 좀 더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에 대한 전개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코스피가 양전을 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와는 약간 다른 디커플링의 어떤 요인들이 일부 좀 있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최근에 어떤 상승폭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회복세를 좀 감안할 땐 미미한 수준이다. 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3월에 감사 시즌을 좀 겪고 있는 이런 맞아요.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가 좀 더 종결되는 4월부터는 오히려 자금 조달의 본격화 내지는 신사업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 때문에 주가의 어떤 요인들은 오히려 좀 기대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JP 모건의 오늘 리포트가 좀 일부 있었는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최악의 조정은 끝났다라는 언급이 어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지표들, 단기적인 위험 구간에 좀 진입을 했지만 미국 증시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은 뭐 기술주의 과대 낙폭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일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매크로 지표 완화라든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둔화 시그널들이 일부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기술주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급 반등은 국내 증시의 유일한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지금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고, 그래서 일각에선 다음 주가 본 게임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, 어제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좀 많이 빠졌던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좀 집중을 해봐야 되나라는 아이디어도 좀 괜찮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어제 증시의 어떤 조정부, 오후장 들어서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, 뭐 이런 것들로 좀 오인 해석하는 일부 부분들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재차 뭐 부각이 됐다, 뭐 어떤 판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휘청거렸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은 다소 너무 확대 해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전반적으로는 뭐 니케이 지수도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컸던 부분들 특히나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에 일부 영향이 좀 되었다라고 정도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지금의 수급은 약간 차별성을 좀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은 셧다운의 어떤 완화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미국 안에서도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 좀 됐던 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발성 노이즈였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뭐 우리가 뭐 GTC 2025 관련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일부 좀 좋았지만 재차 좀 수급이 정체 요인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에 관련된 상승 기대감 그리고 2분기 기점에서는 뭐 지금 러시 오더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긴급한 주문이 늘어난다 이 부분이 트렌드 포스에서도 뭐 평균적인 ASP를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선행해서 좀 반영시킨다면 저는 뭐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좀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오늘도 뭐 시초의 어떤 흐름들 보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권에서 흐름들 좀 네. 이어가고 있고요. SK하이닉스가 재차 20만 원대를 좀 회복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이 AI 수요와 맞물려서 이익 확장 기조가 명확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
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 정도 그리고 보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전에도 HBM 통과하느냐 마느냐 두고 이야기 진짜 많이 나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HBM3 뭐 샘플을 납품했다라는 소식, 엔비디아가 삼전 천안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. 근데 뭐 이미 사실 SK하이닉스는 납품하고 있어서 이거 통과되느냐 안 되냐를 삼성전자는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. 만약에 이게 진짜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상단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? HBM3 8단 모델이 정식으로 퀄 테스트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신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그렇죠.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저는 언급은 없어요. 다만 공급량을 늘리겠다. 이게 좀 메시지가 좀 해석의 요인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. 8단 정도는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맞다. 다만 이게 공식적인 어떤 인증을 좀 받고 나서 확장 물량까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좀 해소되지 못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3 12단 모델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에 과연 좀 공급량을 늘려갈 수 있을까? 그래서 공식적인 퀄 테스트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 HBM4죠. 이 부분은 루빈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AI 칩인데 전반적인 사항들에서는 지금 HBM4에 관련된 전략들, 뭐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선점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4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은 SK하이닉스와 좀 동등한 어떤 출시를 좀 기점으로 좀 보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명확한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지금 뭐 이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실적 개선이 이제 과연 얼마큼 좀 반영이 될 것인가.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좀 보는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의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중국의 최근 데이터, 특히나 1월과 2월에 이구환신 보조금에 관련된 혜택들이 PC라든가 IT 그리고 스마트폰에서에 대한 출하량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고 재고 물량들이 소진되는 뭐 2분기 초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문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요인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6,000원 미만은 계속해서 부담 없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2분기 초부터의 공급량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. 이구환신에 대한 효과를